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하실 때 해당하는 자리 혹은 브랜드의 매출만 보고 덤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점포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비용들이 투입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덤벼드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비용들을 필수 비용과 기타 부대 비용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이번에도 내용이 조금 길어서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의 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것은 나중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사업에는 사업이 성립되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이걸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외식업에서는 이 프라임 코스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가거든요. 원가. 제품이 없으면 팔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재료가 원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료예요. 점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포 임차료가 없으면 이것 역시도 사업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건비입니다. 외식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사업이 성립이 되지 않죠. 외식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이 세 가지 프라임 코스트 구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 프라임 코스트의 각각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가거든요. 원가는 판매되는 제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는 것만큼 원가는 일정한 비율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전형적인 변동성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출 대비 일정한 비율로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변동성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비율로 관리를 하는데요. 원가가 높다고 해서 원가를 줄이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운영을 하는데 원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원래 투샷을 드리는데 샷 하나를 없애고 한 샷만 드렸다고 칠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당연히 품질은 떨어지고 한 샷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다시 우리 매장을 찾지 않겠죠. 그럼 결국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요. 매출이 하락하는 만큼 영업의 이익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든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매장의 원가율이 높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원가 자체만 가지고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원가는 우리 매장의 주력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커피숍이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드리면 커피가 많이 팔리는 매장은 원가율이 낮아요. 디저트가 많이 팔리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커피를 많이 파는 상권이냐 아니면 디저트를 많이 파는 상권이냐에 따라서 우리 매장의 원가율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세팅된 원가율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우리 매장의 고객의 유형이 정해지면 이러한 고객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원가율 관리의 핵심은 바로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폐기율이 줄어들게 되고요. 제품이 없어서 판매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기회 손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바로 원가 관리를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재고 관리에 익숙해지시면 원가율 관리에 익숙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외식업을 하는데 점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합법적인 장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점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임차료를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매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차료는 고정비를 지불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대표적인 고정성 경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지는 게 바로 임차료입니다. 근데 이 임차료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수수료 매장이 아닌데 이번 달 매출이 한 100만원 정도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료를 한 10만원만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혀 줄여줄 이유가 없겠죠. 한번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최소한 5년, 많게는 10년까지 고정 임차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하시는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점포를 파악하시고 절대 매출의 예상을 확실하게 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네, 프라임 코스트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원가가 변동성 경비 전형적인 예였고 임차료가 고정성 경비 전형적인 예였다라고 하면
인건비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정직원의 월급은 고정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비용은 매출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변동성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도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프랜차이즈 관리의 핵심은 이 인건비 관리라고 할 만큼 인건비 관리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손익을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원가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관리된다겠죠, 그죠? 매출의 크기에 따라서 투입되는 원재료가 비율로 일정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임차료의 경우는 고정비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깎아주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인건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손익구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인력관리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건비 관리에 관한 이 얘기는 추후에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원가, 임차료, 인건비가 외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프라임 코스트 세 가지였는데요. 업종이 무엇이냐 혹은 브랜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비중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를 합해서 80%를 넘지 않는 브랜드다 라고 하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점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른 부대 비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